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의 눈을 피해가는 나쁜 녀석들에게 무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내 일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적으로 봐도 수준이 높다. 이 자식! 잡았다! 지명수배범 타나카! 이런... 경찰이 왜 여기? 특히 살인이나 강도 등의 흉악범죄 검거율은 선진국 안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다. 하지만 그런 경찰도 만능은 아니다. 멍청한 년! 죽어도 싸! 이런 위험해. 흉악범이 수사망을 피해가 결국 미궁에 빠지는 사건도 존재한다. 놈들은 이 사회의 틈새에 몸을 숨기고 자기가 저지른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 절대 안 잡혀. 나한텐 아직 괴롭힐 여자들이 남아있다고. 찾았다. 나쁜 놈. 그리고 추악한 범죄를 거듭한다. 하지만 놈들은 아직 모른다. 넌 영원히 여자를 못 볼 거다. 죄를 심판하는 건 법만이 아니라는 걸. 법의 단죄에서 도망친 놈을 기다리는 건 무법 세계의 재판뿐. 어깨가 빠졌나? 어둠 속에서 실컷 괴로워해라. 네가 받을 벌은 이게 다가 아니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악을 벌한다. 그것이 고문 소믈리의 사명. 이런 나에게 오늘도 다 풀지 못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찾아왔다. 앉으시죠. 네. 이번 의뢰인은 이 40대 남성. 언뜻 보면 한창인 영업사원 같다. 어떤 의뢰를? 저희 아내와 아이를 죽인 놈한테 걸맞는 복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얼굴에 깔린 음침한 인상과 사리에 불타는 눈이 그 모든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몸 조심하고 있어. 당신도 여자 조심하고. 뭐야, 걱정 마. 농담이야. 그에게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임신한 아내가 있었다. 사랑한 아내를 위해,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할 순 없지. 조금만 더 힘내자. 또 경제적 안정을 위해 그는 뼈 빠지게 일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최악의 형태로 짓밟히게 된다. 나왔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그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엄청난 위화감이었다. 원래 이 시간엔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아내가 항상 마중을 나와주는데, 뭐지, 이 냄샌? 게다가 현관까지 풍기는 쇠 냄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린 냄새였다. 불안해진 의뢰인은 피곤함도 있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여보, 괜찮아?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옥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아침까지 행복을 나눴던 거실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배를 찔린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의뢰인은 눈앞의 광경에 통곡했다. 눈 좀 떠봐! 제발! 죽지 마! 하지만 그때 이미 아내와 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엽기 살인 사건으로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직 범인은 못 잡았나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유류품과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 그는 그저 범인이 체포되기만을 기다렸다. 대체 언제가 돼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대체 왜 아내를 죽인 살인자가 뻔뻔하게 살아있는 거냐고. 범인은 대상을 무차별로 골라 살해하는 것 같다고 한다. 즉, 피해자인 아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 경찰이 필사적으로 범인을 쫓고 있다는 건 의뢰인도 알고 있다. 경찰이 못 찾겠다면 내가 찾아주지. 아내랑 아이의 원한을 갚아주겠어. 그렇지만 그의 분노와 증오는 이미 한계치를 뛰어넘었던 것이다. 범인의 단서는 제로,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이상 성욕이 있다는 것뿐. 부디 뒷세계 정보상을 소개해 주십시오. 당신 진심이구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죽을 각오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디뎌.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인류 정보상을 소개해주지.
전 재산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쫓았다. 그 조폭한테 소개받은 남자가 정보를 갖고 있었다. 맞다. 아는 사채업자가 옛날에 위험한 짓을 좀 했다고 했었는데 위험한 짓이라면 술자리에서 들은 거긴 하지만 임산부를 죽였다나 뭐라나.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의뢰인은 분노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쥐에서 불쑥 나온 것 같더라고. 어때? 짐작가는 게 있나? 네,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던 가죽의 원수.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리고 뒷세계 정보상을 만나 다 알아놨어. K동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 무카이 고로. 놈은 범죄자야. 무카이, 그놈이 우리 가족을... 범인이 사채업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무카이는 업계에서 더러운 방법과 온갖 뒷공작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어이 아저씨, 모자라잖아. 새우잡이배 타고 싶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아이, 웃음이 멈추질 않네. 지금은 그 더러운 돈을 모아 큰 돈을 쥐고 있지만 큰 소리 내면 죽인다. 돈 어딨어? 놈이 젊었을 땐 상습 강도범이었다고 한다. 우연히 들어간 집이 당신 집이었고 큰 소리를 내서 죽였다는 것 같군.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죽이고 싶다. 그러나 상대는 사채업 사장. 의뢰인 혼자서 처리하긴 어렵다. 프로한테 맡기면 돼. 프로? 뒷세계에는 타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아주 무서운 전문가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가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게 된 것이다. 엽기적인 수법으로 살인을 한 건 이상 성욕자의 범행으로 위장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게 머리를 숙였다. 부디 아내를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저희 아이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지금도 매일 밤 그 지옥 같은 꿈을 꿉니다. 죄 없는 아내와 아이가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하다니. 근데 그게 고작 경찰 눈속임용이었다고. 웃기지 마. 절대 용서 못해. 의뢰인의 입에서는 오랜 증오와 피눈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심한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이 통곡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의뢰인분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의 심판에서 도망쳐 나온 악을 벌하는 것, 바로 고문 소믈리의 수건이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임산부를 죽이고 시체와 아이까지 능욕하다니 짐승이 따로 없군. 이번엔 내가 짐승이 돼서 니놈한테 생지옥을 보여주마. 나한테서 도망칠 길은 없다. 살아생전 최고의 고통을 맛보여주마. 그 후 나는 의뢰를 실행하기 위해 무카이에 대한 자료를 훑어보았다. 외출할 땐 보통 경호원이 붙는군요. 이번 타겟은 만만치 않네요. 아니, 파고들 틈은 있어. 철벽처럼 보이는 경비 속의 작은 빈틈. 의뢰인의 집념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무카이가 유흥업소에 갈 때는 경호원이 붙지 않는다. 여기선 단독 행동이네요. 저런 데는 경호원이 못 가나 봐요. 이딸을 노린다. 마침 놈이 다니는 유흥업소 사장이 내 지인이다. 도움 좀 받아야겠어. 우리는 놈이 유흥업소에 오기 전날 가게 쪽에 협력을 요청했다. 미안, VIP 고객인데. 너한테 받은 게 얼만데. 아이, 그리고 나도 그런 놈은 진짜 싫거든. 드디어 실행을. 놈은 예약 시간에 맞춰왔다. 아이, 왜 이렇게 안 와? 오늘은 그런 컨셉인가? 내가 준비한 함정인 것도 모르고 천국행을 기대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엔 아니다. 이 심판의 날을 그렇게 기다렸나? 오늘 니놈이 갈 곳은 지옥이다. 경호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게를 빠져나와. 준비 다 됐습니다, 선생님. 수고했다, 루카와. 놈을 고문실로 옮겼다. 준비도 다 됐겠다.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볼까? 일어나, 이 새끼야! 이 상태로 숙면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이야! 심판의 날이라고 했을 텐데
아니면 한 짓이 너무 많아서 뭔지 모르겠나? 보아하니 꽤 더러운 방법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던데. 10년 전에 임산부 죽였지. 뭐? 난 몰라! 경찰이 시켰어! 이미 다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 그럼 증거를 대봐, 증거를! 뭐 CCTV라도 있어! 네놈의 그 동태 눈깔이 증거다. 뒷세계에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나쁜 놈들은 이빨만 있으면 허풍을 떨고 다녀서 먼저 다 뽑아버렸다. 네놈은 죄도 없는 여자랑 아이를 죽였다. 피해자랑 유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드나? 그 여자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년이 잘못한 거야가! 놈의 대답에선 미안함이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역시 이놈은 뼛속까지 썩어 빠졌다. 네놈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의 가죽을 쓴 짐승 새끼지. 루커! 네, 선생님. 거기... 그렇다면 짐승 새끼한테 어울리는 벌을 주마. 나는 도끼를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놈의 어깨 부근에 내려쳤다. 손에 무거운 충격이 느껴짐과 동시에 놈의 팔이 떨어져 나갔다. 오른팔을 완전히 베어냈으니 그 자리에서 쇼크사에도 이상할 게 없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강심제를 주사해놨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정도에서 죽으면 쌓인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 맞다. 너 지금 돈 있지? 지금은 없는데 맨몸이라... 돈이 왜 없어? 이놈의 논리대로면 돈 없는 사람은 죽여도 되는 거겠지. 그렇게 남은 팔다리를 베어버린 뒤 놈의 사이즈에 맞춘 병에 던져 넣었다. 흉측한 오브제가 됐군. 그리고 뚜껑으로 목을 고정해두면 장식품이 완성된다. 이 고문은 중국 유일의 여성 황제였던 측천 무후가 황후였던 시절의 라이벌에게 행했던 것이다. 뼛속까지 취하게 해줄게. 생애 마지막 술. 마음껏 맛봐. 이 고문을 받은 여자는 울부짖으며 목숨을 거뒀다고 한다. 여기서 적절한 조치만 취해주면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며칠은 살 수 있다. 죽기 싫다고. 죽기 싫어. 그래? 죽기 싫어? 네가 죽인 여자랑 뱃속의 아이도 그랬을 텐데 네 놈은 더 아파도 싸. 살려달라고 해봤자 안 들어줄 거다. 절망 속에서 고통받아라. 결국 무카이는 4일 뒤에 죽었다. 아픔과 절망 둘 다 뼈저리게 느꼈겠지. 놈한테 어울리는 마지막이었어. 네, 의뢰인이 10년 동안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이것도 가벼운 것 같지만 의뢰인에게 의뢰를 완료했다고 했더니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세상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걱정 없이 아내와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그렇군. 그는 암 말기여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한 짓이 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살인은 나쁜 짓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누군가의 미련이 사라진다면 의미가 있지. 그렇게 된 이상 나는 이 피트성이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